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9년째 지속되는 내전으로 사람도 경제도 사회도 망가진 예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제주도에 예멘인 561명이 입국해서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죠. 예멘은 국가 인구의 대부분이 현재도 절대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석유가 나는데도 말이죠. 아랍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나라이자 우리가 못 산다, 망하기 직전이다 하는 국가들도 예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약 2000년 전이기는 하지만 축복받은 아라비아라 불리며 중동에서도 부유한 지역이었던 예멘은 어쩌다 이 꼴이 난 걸까요?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멘은 1990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 국가였죠. 사나를 수도로 한 북예멘과 아덴을 수도로 한 남예멘이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냉전 시기 남예멘은 소련 편에 서게 되었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소련은 망했고 공산주의는 몰락했습니다. 남예멘은 기댈 곳이 없어졌죠.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예멘은 분단 이전부터 그리고 분단 이후에도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분단 이전에도 분단 이후에도 가장 낙후된 경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였죠. 그래서 소련의 원조가 급감하자 남예멘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남예멘은 북예멘과 통일 논의에 나섰고 결국 1990년 5월 21일 예멘은 통일을 선언하게 되죠. 하지만 통일이 평화와 화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예멘이 주도한 통일이었기 때문에 남예멘에게는 불리한 것들이 많았죠. 당연히 남예멘 사람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일 4년 만인 1994년 북예멘의 살레 정권과 남예멘의 예멘 사회당 사이에 1차 내전이 발발하게 되죠. 결과는 살레 정권 북예멘의 승리였습니다. 살레 정부는 남예멘 잔존 세력을 제도권에서 퇴출시키고 1인 군의주의 체제를 구축했죠. 내란은 끝이 났지만 질서가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때 예멘이 후퇴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테지만 예멘은 부패와 부정 그리고 갈등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없었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후티라는 조직이 성장합니다. 후티는 예멘 북부 사우디와 접경한 지역의 가문 이름인데 가문의 유력 인사였던 후세인 바드레딘 알 후티가 중심이 되어 정치운동을 시작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후티는 10년간 활동을 하면서 강력한 무장단체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나라에서 단속을 안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멘의 국민들이 부패와 부정을 일삼아온 살레 정부를 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살레의 반대파인 후티를 좋게 보았죠. 지지자들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후티 반군은 살레 정권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 내전을 벌였습니다. 동시에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살레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죠. 그 결과 2012년 살레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는데 대통령직을 그냥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밑에 2인자로 있던 아브라부 만수르 하디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이양했죠. 하디는 국방장관으로 살레리도와 남부 반군들을 소탕한 주역이자 살레 둘도 없는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레는 물러났지만 물러난 게 아니었죠. 여기서부터 좀 더 재밌어집니다. 예상과 달리 하디는 살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만의 정치를 시작하죠. 부패를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시행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멘은 여러 부족들이 존재하고 각 부족장들이 지방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성장하려면 이 부족들을 국가 단위로 통합해야 하죠. 하디는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불만은 잠재우기 위해 예멘 전역을 6개 주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주별로 자치권을 허용하는 연방 정부안을 공포하죠. 한마디로 미국처럼 중앙정부의 힘도 가져가면서 각 주별로 디테일한 부분은 알아서 하게 해주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멘은 이슬람교 국가이죠. 예멘의 이슬람 인구 분포는 수니파가 65%, 시아파가 35%입니다. 부족의 통합만 생각했던 하디는 종교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죠. 시아파는 자신들의 인구와 세력을 봤을 때 최소한 2개 주 이상에서 지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3분의 1이 시아파이니 6개 중 2개를 주는 게 맞기는 하죠. 하지만 하디 정부는 1개 주에만 시아파의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참고로 하디는 수니파이죠. 분노한 시아파는 결국 총을 들게 되죠. 그렇게 2차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가지죠. 한 가지는 시아파 반군이 살레 정권과 5차례 내전을 벌였던 후티 반군이라는 점, 그리고 권력에서 물러난 줄 알았던 살레가 후티와 동맹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시아파 반군 즉 후티 반군은 수도 사나를 점령한 뒤 세력을 확장해 예멘 전체 영토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살레도 대부분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 지지층은 있었죠. 그렇게 둘이 합쳐 거대한 세력이 된 시아파 반군 살레와 후티 동맹은 예멘의 도시를 하나하나 장악해 갔습니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하려다 후티 반군에 잡혀 자택 감금을 당하기도 했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어지러운 국가입니다. 비교적 평화롭고 번영한 한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살지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예멘 내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시작합니다. 하디 정부군과 후티 반군 외에도 여러 세력이 내전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세력 중 하나가 남부운동 세력이죠. 남부라는 이름에서 알아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남부운동 세력은 통일로 인해 남예멘이 손해만 보았다고 믿는 그룹이죠. 남부운동 그룹은 과거 남예멘의 수도였던 아덴을 중심으로 구세력을 결집시켜 따로 독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개입하기 시작하죠. 사우디의 국왕 살만 빈 압둘은 살레와 후티의 동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예멘 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잘 모르는 지식인데 사우디와 관계가 안 좋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란입니다.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이죠. 종교를 제쳐두더라도 정치적으로 중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 사우디와 이란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예멘에 개입하자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멘 내전은 국제전으로 번지게 되었죠. 이렇게 얽히고 설킨 복잡한 내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경제는 개판이죠.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멘의 국민들입니다. 각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칼을 빼든 사이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100만 명 이상이 콜레라 위험에 노출되고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떠나 강제로 이주했으며 2400만 명은 도움이 없다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은 사실상 지옥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약품조차 공급이 안 되고 있기에 매주 약 1000명의 아이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죠. 세계 식량계획 WFP는 2021년 3월 사우디가 주도하는 봉쇄와 전쟁이 계속되면 국가는 더 황폐화되어 5세 미만 예멘 어린이 40만 명 이상이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극심한 인플레와 실업 문제로 예멘은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죠. 지금은 한강의 기적 시기 때와 다르게 세계 경제가 끝없이 올라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지만 과거와 달리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것들이 점점 더 첨단화되어 가면서 과거와 달리 교육을 통해 인재가 양성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경제는 살리기 힘들어졌습니다. 반면에 국가가 경제에만 올인한다면 시대에 맞는 전략을 펼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교육 시스템도 망가진 지오리입니다. 학교는 난민 수용소로 사용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후티가 장악한 사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상업용 항공기가 내전 발발 후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가 이끄는 아랍 동맹군이 공항과 항만을 봉쇄해 왔는데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아슬아슬했던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예멘 내전이 비로소 정전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죠. 과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오랜 앙금을 풀고 화합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화합에 이른다고 해도 예멘이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앞에서 주구장창 나왔듯이 워낙 관계가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보였다고는 하나 어느 한쪽이 혹은 작은 사건을 빌미로 순식간에 깨지는 희망이기에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더 이상 종교와 정치 갈등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사람도 경제도 사회도 망가진 예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